권미란의 인사이드아웃 ETF 할 결심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강재용 부장입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ETF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땠나요? 네, 일단 최근 동향 짧게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 이제 미국 3대 지수는 이제 지난주 잭슨홀 미팅 소화를 잘 했고요. 그리고 물가하고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둔화가 되면서 장기물 금리가 하향 안정화세를 좀 보였다가 이제 최근 며칠 동안은 또 갑자기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금리 변동성이 좀 완화됐다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를 좀 보여왔고요.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돼서 시장에 안도감을 좀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도 실업률이 3.8%로 기록을 하면서 작년 2월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도 0.2%로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 이런 것들이 향후에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좀 번져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배드 이즈 굿이라고 하죠. 지표가 부진하면 증시엔 좋은 그런 내러티브가 다시 좀 작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예정되어 있고, 또 베이지북도 발표했고, 또 중국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 미국의 물가나 고용 지표가 좀 둔화가 되고 있음을 확인이 된 가운데 연준 위원들이 이 지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에 연준 위원들 인터뷰를 보면 이제 경제 지표상 긴축이 더 강하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의견도 좀 나와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조금씩은 내비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인플레 둔화가 이게 추세적인 건지 아니면 이례적인 건지 뭐 우연인지 뭐 이런 확인하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선물에 9월 19일 FOMC에서 동결 가능성에 굉장히 큰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긴축 정책이 종료된, 긴축 사이클 종료 입장을 밝혀서 시장의 어떤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에 더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ETF 업종별로 보면 이제 IT, 소재, 에너지, 경기 소비재 같은 이제 경기에 민감한 업종 위주로 좀 강세를 보였고,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테마형 ETF는 이제 마리화나 그리고 중국의 플랫폼이나 테크, 반도체, 주택, 건설 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미국 쪽의 움직임은 정말 나쁘지 않았고요. 그에 따른 이제 업종별의 동향에서는 IT, 경기, 소비재, 리츠, 통신 쪽에 강세가 나왔습니다.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부진한 이슈들도 좀 많았어요. 네. PMI도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제가 부진함을 이어는 가고 있고요. 예. 채권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디폴트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아마 정부가 좀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부양책이나 아니면 이런 대책을 발표하지 않으면 그 심리를 뒤집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게 시장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전병서 소장님이 또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주셔서 8월에 일단 중국에서는 부양 패키지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후에 이제 연말에 지표들을 보자라고 하셨는데요. 그 부동산 관련해서는 비구이 위안 쪽에서 일단 그 기한 직전에 300억 원 이자가 지불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불됐다고 엊그제 저녁에 나온 소식입니다. 있었고요. 그 전에는 채무 가운데서 7천억 원 규모의 채권 원금 상환 연장 이렇게 받고, 또 기한이 도래했던 다른 이자에 대해서는 상환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자, ETF 동향들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주식형 ETF 수익률 살펴볼까요? 네, 한 주간 글로벌 ETF 중에서 수익률 상위 5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테마형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 대마초 관련 ETF가 한 주간 최대 41%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위 5위권을 거의 장악을 했다라는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난주 후반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 보건당국이 이제 마약 단속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 내에 대마초에 대한 마약 등급을 하향 조정을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 대마초가 합법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관련된 주가도 급등을 한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현재는 미국 내에서 23개 주에서만 성인 대상으로 기호용 대마초 판매가 허용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대마초의 등급이 내려가게 되면 관련된 산업의 어떤 강세도 예상이 돼서 미리 선반영한 매수세가 ETF로 좀 유입이 된 그런 측면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채권 금리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또 주식시장도 위험자산 선호 형성 때문에 강세를 좀 보이면서 채권 중에서도 조금은 더 위험도가 높은 그 전환사채 ETF들이 동반 강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지난주에는 좀 반락을 했었거든요. 약간 좀 떨어지는 상황을 보이면서 만기가 긴 미국의 초장기 국채 ETF들도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2위에 기록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전환사채, 미국의 초장기 국채 수익률 2%대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마초 관련한 ETF의 초급등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던 대마초 쪽에 소식이 나왔습니다. 마약 문제 미국도 굉장히 골치인데 대마초는 조금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부동산 관련 ETF 현황은 어떤가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채권과 비슷하게 국채 금리가 지난주엔 하락을 좀 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돼서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었습니다. 특히 이제 모기지 대출 채권에 투자한 ETF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점이 눈에 띄었고요. 또 배당률이 높은 리츠 ETF도 이제 배당률에 좀 높은 매력이 돋보여서 상승폭이 좀 큰 상황이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고금리나 혹은 고배당을 보유한 리츠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덜 받았다가 네. 최근에 지난주에는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금리를 관심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연말 다가가니까 배당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주가가 좀 매력적인 수준이라면 배당 수익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주간의 글로벌 ETF 자금 동향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일단 전체 글로벌 ETF 시장에서 77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자금이 순유입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부진함에 따른 긴축 우려가 좀 완화된 부분이 ETF 자금 플로어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특히 주식으로 65억 달러가 넘는 대부분의 순유입이 좀 이뤄져서 주식 쪽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많이 개선이 된 흐름을 볼 수 있었고, 주식 중에서는 이제 기술주, 대형 성장주 이쪽 위주로 순유입이 좀 집중이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채권도 순유입을 좀 보였었는데요. 특히 이제 하이힐드 채권이나 장기 국채 ETF 등의 순유입이 좀 집중된 측면이 있었고, 반대로 신흥국 채권, 또 물가 연동 채권 같은 경우는 순유출 흐름을 좀 보이면서 채권 자산군 내에서도 좀 다른 유출입 차별화 양상이 뚜렷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던 측면이 이렇게 ETF 자금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는 또 다시 유가가 올라가면서 맞습니다. 예, 긴축에 대해서 약간은 또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9월은 동결하겠죠, 그래도. 네, 현재 이제 패드워치 상으로는 네네. 거의 80% 이상이 9월은 동결로 보고 있지만 유가가 최근에 다시 좀 급등을 하는 모습 보이고 관련해서 또 달러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예. 시장 변동성이 FOMC 전까지는 좀 높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까지 국제유가가 9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초 이후에 최장 기간의 상승 보여주고 있는 국제유가인데요. 자, 전체적인 ETF 자금 순유입 탑5 살펴볼까요? 네, 종목별로 순이익 상위 5개 살펴보면은 이제 금리 하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강화되면서 미국의 기술주 ETF로 24억 달러 규모의 가장 높은 순이익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S&P 500 지수를 추종한 ETF도 11억 달러가 넘는 순이익 규모가 관찰이 좀 되었었고요. 3위는 특이하게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ETF가 기록을 했는데 순유입 상위 5개 중에서 유일한 채권 ETF에서 좀 눈에 띄었고,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레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8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좀 축소화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이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채권의 가격이 조금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관련된 투자 심리도 하이힐드 쪽으로는 좀 꾸준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전체 ETF 자금 순유출 탑5는 어느 쪽인가요? 네, 순유출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유출을 보였던 ETF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한 ETF에서 8억 달러 규모의 소규모 순유출이 확인이 됐고요. 순유입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순유출 규모는 그 강도는 상대적으로 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나스닥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소폭은 좀 둔화가 됐다. 좀 볼 수 있지만 규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추세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매매 패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물가 연동 채권 ETF나 헬스케어 섹터 ETF, 그리고 미국의 소형주 ETF에서 소규모 순유출이 확인이 되었지만 순유입에 비해서는 또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어떤 전격적인
테마에 대한 투자 심리 둔화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이렇게 전체 ETF 순유입의 동향이 더 눈에 띄었는데요. 국내 상장 ETF 성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지수 펀드 ETF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적립식으로도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해지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네. 한 주간의 주식형 ETF 성과 탑5는 어느 쪽일까요? 네, 일단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위주로 성과 5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국내에서 그 로봇 테마주가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어요. 관련돼서 해당 종목들의 편입 비중이 높은 ETF들이 또 강세를 보였는데, 스페이스테크 ETF가 한 주간 10% 넘는 가장 높은 상승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투자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돼서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주로 편입한 ETF가 이 스페이스테크 ETF에서 해당 로봇 테마에 대한 수혜를 어느 정도 좀 봤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는 나스닥 증시가 지난주에 좀 강세를 좀 보였어서 나스닥 레버리지 ETF와 또 미국의 반도체 레버리지 ETF도 한 주간 8%가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뿐 아니고 정말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을 앞두고 있지만 두산, 한화, 포스코 등등 포스코는 또 대동이랑 또 뭘 한다라고 해서 로봇 쪽으로 또 다른 농기계 업체랑도 또 이렇게 연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 관련한 정말 그 기획 기사들 또 한 주간 굉장히 많았거든요. 관심 있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상장 주식형 ETF 성과 바텀 5도 알아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성과가 부진했던 하위 5개 ETF를 살펴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약세가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ETF들이 하위권의 대부분을 좀 차지를 했고요. 또 최근에 국제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급 축소나 아니면 수요 증가 전망에 이제 배럴당 $90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유가의 반대 방향에 투자하는 원유 선물 인버스 ETF가 마이너스 5%대 약세로 또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 $100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게 국제유가인데 유가 동향 시장에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내 상장 ETF에서 개인 순매수 탑5 ETF 어떤 쪽일까요? 네, 개인 투자분들이 어떤 ETF에 관심이 많은지 볼 수 있는 지표죠. 순매수 네. 탑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난 한 주간의 상승 흐름을 좀 보이면서 증시가 단기 조정 받을 것이라는 어떤 그 예상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인버스 ETF로 대략 1,600억 원 정도의 대규모 순매수가 관찰이 좀 되었고요. 이 외에는 최근에 상장된 글로벌 혁신 블루칩 ETF라고 있습니다. 이 ETF는 글로벌 주요 IT나 바이오 테크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ETF인데 한 주간 380억 원가량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그 성장주에 대한 개인 투자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요. 바이오도 들어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의 일라이릴리라는 종목을 편입했고 또 네.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BYD나 CATL 배터리 종목들도 좀 편입이 되는 걸 알고 있고요. 네네. 또 여전히 이제 증시의 방향성 자체는 아직 뚜렷하게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단기 보관 용도로 그 파킹 통장형 ETF라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CD 금리를 추종하는 ETF가 최근에 또 한 주간 320억 원 정도 순매수를 좀 보이면서 잠시 쉬어가는 용도의 ETF 찾는 분들의 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워낙 국내에서 배터리, 3원계 배터리에 대한 그 니즈가 뜨겁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또 우리가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CATL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씩 같이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지역별 분산 뒤 최근 들어서는 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역도 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섹터도 네. 역시 마찬가지로. 네. 예, 이렇게 할 수 있고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는 워낙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때문에 또 다가오는 있는 학회들도 많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많이 관심을 받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타이거 글로벌 혁신 블루칩 탑10 ETF였습니다. 개인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갔던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그러면 개인의 순매도가 많았던 쪽은 어디였을까요? 네, 순매도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간 증시가 단기 반등세를 좀 보이면서 레버리지 위주의 차익 매물이 좀 실현이 되었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레버리지 ETF로 1,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순매도가 관찰이 좀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국내와 미국 주식 대표 지수 ETF로도 소규모 순매도가 나와서 또 다른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어떤 차익 실현 자금을 확인할 수는 있었는데 그 규모 자체는 굉장히 미미해서 굉장히 어떤 투자 심리의 어떤 반전을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투자를 결심해 볼 ETF 알아보겠습니다. 강재용 부장님께서 어떤 ETF를 또 선정해 주셨을까요? 네. 이제 제가 오늘은 뭐 특정 ETF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현재 최근 미국에서 ETF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출시 여부가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선물은 되어 있죠. 선물은 이미 되어 있고요. 현물 같은 경우는 선물보다 훨씬 더 규제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SEC라는 미국의 규제 당국에서 쉽게 승인을 해주고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좀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아직까지 이 가상자산을 제도권 자산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규제 당국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이제 자산 운용사들과의 어떤 신경전이 여전히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ETF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자산운용사 중에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네. 여기서 운용 중인 이제 비트코인 신탁 어떤 계정이 있어요. 이 계정을 ETF 비히클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6월 달에 이제 SEC에서 승인을 좀 거부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이 자산운용사가 SEC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8월 29일에 이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SEC의 어떤 그 승인을 불허한 이 결정이 부당하다는 또 판결이 나오면서 네. 이제 그동안의 시장의 어떤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물 ETF 상장 여부를 다시 검토하라는 법원의 지시가 현재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해당 판결로 인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현재가 굉장히 좀 높아졌다는 평가가 맞습니다. 현재 상장을 이제 심사가 진행 중인 현물 ETF는 11개 정도가 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11개 ETF가 현재 심사 중에 있거나 심사가 거의 완료된 그런 상황인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좀 내년 1분기 정도에 좀 더 예. 명확하게 좀 그 답변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상장 가능성이 이런 소송 결과를 봤을 때 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 미국의 블랙록이라든지 인베스코 같은 굉장히 대형 자산운용사가 지속적으로 지금 심사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사실상 그 규제 당국과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승인의 자체에 대해서 거의 확정적인 내부적인 어떤 의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 비트코인 현물 가격도 어느 정도 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규제 당국이 이 비트코인 현물을 굉장히 좀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암호화폐나 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굉장히 의심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현재는 이제 비트코인 아까 말씀하셨던 선물 ETF는 상장이 되어 있는데 예. 선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에 투자를 해서 가격 조작이나 아니면 변동성 리스크가 좀 낮다라는 평가가 많아서 선물 같은 경우는 승인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유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전반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감시 기능이 운용사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어떤 당국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블랙록이나 아니면 피델리티, 인베스코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의 승인 신청을 이 SEC가 좀 반려하거나 좀 딜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이제 미국의 어떤 규제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강하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선물은 되지만 현물은 안 된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강한 규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거래소를 제외하면 비트코인 관련 기업이 미국에서 좀 성장하기 위한 환경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좀 불만도 여러 가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판결에서 이 비트코인 관련 규제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계속해서 저희가 할 필요가 있고 연말로 갈수록 아마 내년 1분기 정도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이 비트코인 관련된 시각이 앞으로 이런 현물 ETF가 상장이 되면 조금 더 크게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비트코인 시장 내에 기관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자금이 순이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러면 미국 규제 당국에서 갖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 시장의 조작 가능성, 이런 부분은 우리도 한번 이제 겪었던 게 위믹스 쪽에서 네, 맞습니다. 위믹스가 실제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차이가 컸다라고 해서 이게 결국에 상장 폐지까지 됐기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왜 다른 거냐라고 하면서 이게 사실 누구 잘못이냐. 그러니까 이 위믹스를 상장한 회사 잘못이냐, 거래소 잘못이냐, 뭐 네. 이런 것까지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죠. 예. 일단 이게 공개 시장에서 거래가 되려면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비트코인 자체가 실존하지 않는 어떤 자산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감독권에 대한 논란이 항상 논란이 좀 되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지켜본 대형 운용사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니즈를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되면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네. ETF로 들어올 것을 알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지금 승인 신청을 넣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이 트렌드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최근에 나왔었던 그 그레이스 케일과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의 결과를 봤을 때 조만간 그래도 한 내년 정도에는 미국 쪽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암호화폐 투자 추세는 현재 좀 어떤가요? 네, 일단 운용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려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좀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대형 운용사들이 상품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자산을 좀 매입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좀 오를 수가 있는데 시장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 시장 규모가 큰 미국에 상장이 되면 유동성 공급도 좀 원활해지고 또 동시에 접근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캐나다와 유럽은 현물 ETF가 상장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미국이 워낙 큰 시장이니까 예. 미국 상장 여부에 시장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제 현재 미국의 최대 거래소가 이제 코인베이스라고 있는데 코인베이스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자사 거래소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이 6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관들도 현재 시장 내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거래량 비중도 연초 대비해서 약간 감소하긴 했는데 여전히 거래소 내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한 85% 정도의 거래량 비중을 차지해서 작년보다는 10%포인트가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 내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규제 당국이 이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되면 향후에 이쪽으로도 ETF 쪽으로도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상당히 시장에서는 한 번 더 비트코인 가격이 레벨업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규제 당국의 최종 답변 시한이 전인데 그때까지 만약에 이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대요. 뭐 승인을 받았다가 아니면 불허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가격은 좀 변동성이 클 수는 있는데 점차 시장에서는 이제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쪽으로 좀 무게가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ETF를 보시는 분들은 이 비트코인 거래소나 관련된 채굴 기업에 투자한 ETF도 미국 현지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두시면 나중에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이제 금융시장의 일부분들이고요. 특히 가장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이 또 코인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을 저도 많이 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나 보기도 하는데 그 앞서서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됐을 때 많이 올라갔었어요. 네, 맞습니다. 많이 네. 올라갔었고, 근데 최근에는 저희 대가의 업계에서도 펀드 투자자 분이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네. 그 자산 배분을 잘해서 투자하자, ETF 얘기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분도, 이제 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비트코인 책이거든요. 근데 왜 준비하시냐 하니까, 네. 내년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 그때는 네네네. 이제 크게 하락을 할 거니까 그 전에 좀 관심 갖고 미리 좀 사두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러면서 또 출간 계획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내년 4월 비트코인의 반감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말, 예, 맞습니다. 예. 네, 부장님 오늘 여기까지 분석 들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